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를 리뷰하는 모트입니다. EPL 12라운드에서 첼시와 맨시티가 맞붙었죠. 무려 8골이나 나왔던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포체티노의 전술과 용병술이 돋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을 보여줬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첼시 포메이션을 보면 4-1-2-3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후방에 카이세도를 배치하고 페르난데스를 평소보다 전방에 배치했는데요. 아무래도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잘하고 라인을 크게 올리다 보니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지 않고 페르난데스와 갤러거를 전방으로 올리며 골키퍼에게 롱킥을 지시했죠. 반대로 맨시티는 평소와 비슷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존 스톤스가 다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스톤스의 자리를 아칸지가 대체했죠. 하지만 아칸지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색하다 보니 스톤스만큼 올라오지 않고 포백 형태로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베실바가 메꿔주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맨시티는 중앙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언제나 베스트 11으로 경기를 치를 순 없죠. 어느 팀이든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 대신 나가는 선수가 역할을 잘 수행해낸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겠죠. 첼시는 리바이 코릴 자리를 쿠쿠렐라가, 맨시티는 존 스톤스 자리를 아칸지가 채웠죠. 하지만 오늘 양팀 모두 부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치렐이 장기 부상을 당하고 왼쪽 윙백에게는 쿠쿠렐라와 코릴이 기용되었는데요. 코릴은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왼쪽에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릴은 경미한 부상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죠. 하지만 상대가 이번 시즌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든이었습니다. 코릴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첼시의 왼쪽이 뚫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쿠쿠렐라는 초반부터 포든과 알바레즈를 마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더불어 혼란을 마킹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체격 차이 때문에 반칙을 하며 결국 페널티킥까지 내주게 됩니다. 여러모로 코릴의 부재가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엔 맨시티를 한번 볼까요? 작년 맨시티 트래블의 핵심 멤버였던 스톤스도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며 아칸지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아칸지의 득점이나 엄청났던 수비 스탯을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그가 맡았던 역할은 로드리를 도와주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주어진 역할 수행은 아쉬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칸지는 평소보다 올라와 미드필더에 머물렀습니다. 빌드업에 더 많이 관여를 해야 하며 볼 점유에 집중해야 하죠. 하지만 아칸지는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는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주는데요. 이후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너무 적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에데르송을 도와주거나 팀을 도와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압박을 함께 벗어나야 하죠. 여기서 스톤스였다면 미리 아래로 움직이며 볼이 돌 수 있게 해줬을 겁니다. 이런 아쉬운 장면이 겹치면서 로드리는 계속 혼자 고립되는데요. 결국 전방에 있던 실바가 대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죠. 이렇게 되면 맨시티의 전방에는 홀란, 포든, 도쿠, 알바레즈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패스를 받기 위해 내려오는 선수는 포든 정도 이외엔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1대1 혹은 침투에 능한 선수들이죠. 연결고리가 되는 실바가 자꾸 내려오니 전방에 자리가 비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칸지는 정말 잘했지만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정말 윙어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포드는 쿠쿠렐라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 장면에서 포드는 무려 3대1을 뚫어내며 크로스까지 올립니다. 단순히 쿠쿠렐라가 이번 경기에서 못했다기보다 포드의 폼이 그냥 미쳤습니다. 여기서는 간결하게 왼쪽으로 볼을 제치고 바로 가마차기를 보여주죠. 과거 포든에게 아쉬웠던 점은 경기를 뛸 때 여유가 없었는데요. 드리블, 패스 모두 정말 잘했지만 강약 조절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이번 경기에서 포든과 스털링을 비교하면 스털링의 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털링 이번 경기에서 경이로웠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전세계 최고의 오른쪽 윙백이라고 평가받는 카일 워커였죠. 특히 드리블을 칠 때 속도 조절을 하는 걸 보며 감탄했는데요. 워커가 스털링에게 접근할 타이밍을 보지만 드리블의 템포가 워낙 다채롭다 보니 뒤로 물러나기만 합니다. 워커는 수비할 때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워낙 빠른 속도를 가졌다 보니 상대가 앞에 있어도 따라잡는데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진 그가 이번 경기에서 스털링에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서도 둘은 1대1을 하는데 스털링은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크로스의 질 또한 훌륭했죠. 이번에는 워커를 뚫을 것처럼 앞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워커를 도와주러 온 로드리에게 알까기를 시전하고 제치는데요. 정말 최고의 선수 2명을 상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스털링입니다. 이 장면에서 스털링은 완벽한 기회를 혼자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구스토의 약발에 걸리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전반에서 후반전 초반까지는 왼쪽에서 뛰며 워커를 뒤흔들었고 후반부에는 오른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그바르디올을 뚫어낸 스털링입니다. 이번 경기 포체티노의 과감한 교체는 대부분 성공이었습니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던 제임스가 나가는 건 아쉽지만 부상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교체였죠.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 무드릭을 넣는 판단도 좋았습니다. 맨시티가 첼시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첼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했는데요. 스털링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왼쪽에는 무드릭,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갤러거와 카이세도가 짝을 이루었죠. 경기 막판에 득점이 필요하자 포체티노는 카이세도까지 빼고 브로야를 투입합니다. 갤러거와 파머 둘 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에 큰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했지만 바로 득점을 올리며 좋은 교체였다는 것을 증명했죠. 아쉬웠던 건 펩의 교체 타이밍이었습니다. 도쿠와 그릴리시의 교체는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죠. 다만 알바레즈를 조금 일찍 코바치치와 교체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 아칸지가 미드필더 경험이 적다 보니 함께 뛰었던 로드리가 고립되었죠. 하지만 알바레즈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성향이 아니다 보니 맨시티의 중원 숫자는 계속 부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바치치를 조금 일찍 투입해서 로드리에게 공간을 부여하고 실바가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79분에 투입된 코바치치는 나오자마자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죠. 자연스럽게 로드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실바는 자유롭게 중앙, 오른쪽 모두를 지원합니다. 스톤스가 없는 만큼 코바치치를 기용하며 중원 싸움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늦게 투입된 게 아쉽네요. 정말 박빙인 경기였습니다. 첼시는 실바, 스털링을 제외하고 어린 선수들이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첼시 영상에서 갤러거의 재계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점점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네요.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한 경기였죠. 실점이 계속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골문을 끊임없이 노린 양팀의 투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포기하고 본 게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